그날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이미 죽은 지 3년 된 남편이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현관문 쪽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똑똑똑똑. 그 리듬이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남편만의 노크였거든요. 열쇠를 깜빡하고 나갔을 때, 혹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늘 하던 그 특유의 리듬이었죠. 똑똑똑똑. 3번,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그 패턴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어요.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운, 제가 너무나 그리워하던 그 음성이었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있었고 화장터에도 갔고 유골함을 직접 안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 밖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면서 문틈 아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발소리도 없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복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죠. 꿈이었을까 싶었는데 문 앞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모서리가 다른 낡은 손수건이었죠. 이건 분명히 제가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건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옆집 남자가 나왔어요. 평소엔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조용한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잘 주무셨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왜 하필 오늘 아침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빨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옆집 창문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커튼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새벽이면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였어요. 더 무서운 건 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서랍 속에 넣어뒀던 남편의 시계가 거실 탁자 위로 옮겨져 있었어요. 옷장 깊숙이 보관했던 남편의 넥타이가 침대 위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죠. 저는 절대 그런 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요. 그런데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서 남편의 물건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는 걸까요? 어딘가에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미치게 만들려는 걸까요? 밤마다 똑같은 노크 소리가 들렸고
똑같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추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 제 집에 침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남편의 목소리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직접 찾아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이 동네를 오래 맡아온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근 이 근처에서 이상한 신고가 많았습니다. 부인만 겪은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형사는 집 주변을 살피더니 옆집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저 집 주인 어떤 분이죠? 조용하고 무던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절 쳐다봐요. 형사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옆집을 수색하기로 했죠.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형사와 함께 복도에 서 있는데 옆집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윽 하는 낮은 신음 같은 거였죠. 형사가 제게 뒤에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형사는 영장을 보여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이상한 냄새가 났죠. 곰팡이와 뭔가 썩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형사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저도 떨리는 다리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벽 한쪽 가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저였어요. 출근하는 모습, 장 보는 모습, 창문 너머 집 안에 있는 모습까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책상 위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문 좀 열어줘. 합성된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음성을 녹음해서 이어붙인 거였죠. 바닥엔 찢어진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구석엔 제 집 열쇠 복제품까지 있었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알겠습니다. 옆집 남자가 부인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옆집 남자가 지하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빤히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 집에 온 게 사고 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CCTV에 찍혀 있어요. 제 지하 창고 앞에서 누군가랑 다투는 모습이. 형사가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CCTV 파일이 재생됐죠. 흐릿한 화면 속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상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고 전날 밤, 이 지하실 근처에서 누군가와 마주쳤고 그 일이 다음날 사고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옆집 남자는 그 장면을 목격했고 이상한 죄책감과 집착 속에서 저를 지켜보기 시작한 거였죠.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제 집에 침입하면서까지요. 저는 그날 밤 도와주지 못한 게 죄책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형사가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걸 왜곡된 방식으로 간직하려 했던 한 남자의 집착.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남편은 정말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 노크 소리도 그 목소리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혼자예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감성 드라마는 유튜브에서 황혼극장 7080을 검색해 주세요.